여러분, 사주 보러 가면 너 결혼 늦게 해, 너 결혼 일찍 하면 이혼하고 결혼 2번 하게 될 거야, 이런 말 듣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 결혼 일찍 하고 싶은데 어쩌지?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난 이미 결혼했는데 뭐 어쩔 거야, 나 결혼 2번 하게 되는 거야? 나 이혼해? 이렇게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대체 내 사주에 뭘 보고 저렇게 얘기하나 궁금하셨을 텐데요. 사주는 옛날부터 이어져 온 학문이라서 전통적인 해석만 가지고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 늦게 하면 좋은 사주에 대해서 전통적인 해석부터 요즘 시대에 맞는 조언까지 한번 쭉 파헤쳐 보려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사주에 특정한 기운이 없을 때인데요. 바로 여성 사주에 있어서는 관성이 없는 경우, 남성 사주에 있어서는 재성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여성 사주에서 관성은 남편, 남성 사주에서 재성은 아내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여자 사주에 관성이 없는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관성이 남편도 되지만 사실 이 관성은 어떤 사회적인 규칙, 질서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이 관성이 없는 무관사주들은 어떻게 써요? 정해진 틀이나 누가 나를 간섭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겠죠. 본능적으로 답답해합니다, 이분들. 말 그대로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소리예요. 이 자유로운 영혼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며느리로서 해야 할 역할들, 아내로서 해야 할 역할, 엄마로서 해야 할 역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힘들면 그냥 이혼하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이런 관성, 재성, 인성, 비겁, 식상은 목화토금수 오행과는 다르게 후천적으로 어느 정도 풍파를 맞으면서 좀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관성이 없으신 분들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를 그 틀에 좀 끼겨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면 좋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남자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왜 그럴까요? 남자 사주에서 재성은요, 아내를 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결과물, 성취, 그리고 관리해야 할 대상, 이걸 다 아우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재성이 없는 무재사주라는 건 뭘까요? 맞아요. 내가 별로 소유욕이 없는 거예요. 뭘 가져야겠다, 뭘 지켜야겠다, 이런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결혼에 대한 갈망도 부족하고, 결혼을 막상 했더라도 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무재사주들은 이게 잘 안 되니까 너무 결혼을 일찍 하게 되면 그 소중함을 모르고 쉽게 이혼해버리고 나중에서야 다시 장가를 갈 수 있다 해서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은 어떤 특정 기운이 없을 때를 말씀드렸는데 특정 기운이 너무 많아도 그래요. 사실 여자 사주에 관성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돼요. 게다가 이 관성이 너무 많으면 관사론잡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 시선이 너무 중요해져서 이상형 기준이 막 비현실적으로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육각형 인간 찾듯이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아쉽고 이러다 보니 당연히 만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웃긴 게 이렇게 재고 재다가 갑자기 별 허무맹랑하고 속빈 강정인 사람한테 훅 빠져서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급하게 결혼하시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경험 쌓고 연애 상대도 여러 명 만나보면서 결혼을 늦추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비겁이 많은 분들도 결혼을 늦게 하시는 게 좋은데요. 옛날에는 비겁이 많은 여자분들을 보고 남편을 잡아먹을 팔자라니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비겁이라는 건 나랑 비슷한 동료나 경쟁자를 의미하거든요. 이게 많다는 건 내가 혼자 있는 걸 싫어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비겁이 강하면 자기 주장이 너무 세서 너무 내 생각이나 방식을 남에게 내세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타인이랑 자꾸 부딪히죠. 같이 있고는 싶은데 같이 있으면 싸우게 되는 일이 발생해버립니다.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내 인생이 가장 최우선 된다는 게 있어요. 가정생활보다 내 취미, 가정생활보다 내 친구들, 가정생활보다 내 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 또한 사회생활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랑 협력도 좀 해보고 타협하는 거를 충분히 배우고 난 뒤에 결혼을 하시면 훨씬 유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이 많은 분들은 미리 동거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꼭 애인이 아니더라도 룸메이트 같이 다른 사람이랑 살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간우지동 사주입니다.
그냥 간여지동일 때보다 일주가 간여지동이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간여지동이라는 게 뭐냐면 사주에는 4개의 기둥이 있잖아요. 여기에 같은 오행, 즉 같은 색깔이 한 기둥으로 들어온 것을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이 간여지동을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엄청난 의지를 가져요. 그런데 이게 다른 자리가 아니라 일주에 들어와 있다면요? 배우자를 뜻하는 자리가 사주에서는 이 일지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떡하니 나 자신이 들어앉은 거예요. 배우자 자리인데 나 자신이 들어앉아서 버리면 어떡해요? 개인의 다른 것은 본인에게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배우자보다 당연히 내 의사가 먼저고요. 내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을 판단하고요. 연애보다는 당연히 내 일이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진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는 결혼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애에 있어서도 내가 내린 기준으로 빨리 판단하고 결정도 쉽게 내리기 때문에 한순간에 감정이 식어버릴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주가 고란살인 사람들인데요. 고란살, 이름에서부터 뭔가 외로운 냄새가 풀풀 나죠? 맞습니다. 고란살은 외로울 고에 난새란을 쓰며 혼자서 외롭게 소리내어 우는 새처럼 쓸쓸하고 처량한 살을 뜻했어요. 만약 내 사주에 갑인, 을사, 정사, 무신, 신해 이 5가지가 기둥으로 들어와 있으면 고란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주에 있으면 엄청 강하게 작용된다고 봅니다. 이 고란살이 있는 여성분들은 결혼 생활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분들 굉장히 화끈하거든요. 이분들 현대사회에서는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이성에게 쉽게 인기를 얻는 분들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이분들은 배우자 자리를 뜻하는 일지에 식상이 떡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식상이라는 건 관성을 치는 힘인데요. 여성 사주에 있어서 관성은 뭐라 그랬죠? 남편이에요. 남편을 막 치는 살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식상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관성을 치는가 보면 이 식상은 되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힘이에요. 그리고 말도 조금은 셉니다. 쉽게 말하면 이분들 수틀리면 상사까지도 들이받는 분이에요. 상사도 들이받는데 내 남편이라고 못 들이받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사회의 틀과 규칙이라는 관성을 식상이라는 내 방식으로 깨버리는 분들이 바로 고란살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란살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강한 성격이고 독립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배우자는 저 멀리 뒷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남자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서운하거나 이런 식으로 갈등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옛날에는 너 혼자 외롭게 살아라. 나는 떠난다. 이래서 고란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화끈하고 처세술 뛰어나고 일처리 능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마치 커리어 우먼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결혼을 너무 일찍 하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이런 성격을 좀 죽여야 되나? 이런 식으로 자존감이 깎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너무 일찍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는 살입니다. 이처럼 신살은 요즘 현대해석으로 다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고란살 하나만 보고 결혼 못할 거다 이런 소리 들었던 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사주를 보러 가기만 하면 너는 결혼을 좀 늦게 해 이런 조언을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풀어드렸는데요. 어때요? 쭉 보니 이게 사주가 단순히 정해져 있는 운명이라기보다는 내 성향이 어떤지를 미리 알고 주의해야 할 점이 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알려주는 그런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지 않나요? 여기에 더해서 각각 개인 사주마다 부여받은 나의 대운, 이 운의 힘을 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사주에 관성이나 재성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운에서 관성이나 재성이 들어올 때 이런 문제들이 손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만약 관성이 없는 사주라면 상대방과의 궁합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방한테 바라는 게 많이 없는 사람이라면 상대방도 바라는 게 많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결혼 늦게 해야 된다더라, 일찍 결혼하면 이혼한다더라, 이미 결혼했는데 어떡하냐 이런 걱정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자기 인생에 적절한 때가 있는 거니까요.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영상을 계속 들고 올 예정인데요. 그동안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았다는 핑계로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일주일에 2편 이상은 꼬박꼬박 올릴 예정이니까 이 채널 죽은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그럼 안녕!